새해 기분 좋은 출발에도 코스피 지수의 이틀 연속의 약세로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을 하회했습니다. 자, 지금 10시 구간 현재 1,990포인트대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2,000선 장중 이탈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함께 하시죠. 김건희 차장 함께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제입니다. 인사이동이 있었군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올해 집 안 산다라는 설문조사도 있고요. 새해에 기분 좋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의 공포는 여전하다라고 머니투데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 증시가 다시 상승할 것이다. 지난달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당선된 이후에 여전히 30% 올라 있다. 올해 증시 상승에 자신감을 피력을 했고요. 자, 증시의 골칫거리로 빅 인물로 떠오르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말 과연 믿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요인이 바로 이건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제 효과입니다. 중국에서는 계속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하락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반등의 기대치는 여전히 낮고요. 오늘 2,0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상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올라갔다? 물론 감세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지만 미국의 기업의 어떻게 보면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을 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이게 과연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지금 시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애플이 조금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올해 컨센서스를 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좋게 보이면서 주가가 지금 시간에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랑 어떻게 보면 가장 동조를 많이 하는 바로 중국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어제 뭐 경제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50 이하로 나오면서 실제로 제조업이 조금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대량의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는 이렇게 자금을 투입해주고 있고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은 분명히 지속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먼저 잡아주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지수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좀 잘 잡아줘야 할 텐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 하락세 이어지진 않겠지만 반등의 기대치는 낮은 상황이고요. 네. 자, 코스피 이틀 연속의 하락. 그리고 어제는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의 이 매도 폭탄에 약세가 들이오신 모습이었고 또 중요한 게 어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상승 출발에 하락으로 급격히 전환하는 등의 모습이었는데요. 1월 효과 지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매년 이때쯤 되면은 1월 효과의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항상 올라오는데요. 2019년에 1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먼저 전통적으로 매년 1월 효과가 있었던 업종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1년 이후에 1월마다 평균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증권, 조선, 반도체, IT, 하드웨어, 제약바이오가 꼽혔습니다. 수익률 상위에는 주로 성장주나 코스닥 관련주가 많았는데요. 자, 이번에 코스피는 1월 효과 대신에 연말 배당의 부메랑 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순매도의 이 부담, 배당 투자 매수가 매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초 증시 반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연말 배당을 겨냥한 차익 거래로 연초 증시의 부메랑 효과로 돌아와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약 한 2조 원 가량의 차익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아 그것이 물량 압박이 되고 있고요. 2000년 들어서 1월 효과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는 연초에 반짝 900선을 돌파 이후에 고꾸라져 버렸잖아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정책 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자, 우선은 조금 1월 효과보다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에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이런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큰 음봉을 그렸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역사상으로는 매번 1월에는 가장 좋았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1월 효과보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낙폭 과대했던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올해 낙폭 과대돼 있는데 이들은 실적도
좋아지고 뭐 밸류 같은 경우도 많이 싼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여러분들 좀 더 집중을 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좀 어려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거의 밑바닥을 거의 다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좀 옆으로 횡보가 나오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애플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997년 이후 이런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경우는 11번, 둘 중 하나만 상승한 경우는 3번, 모두 하락한 경우는 5번. 통계적으로 이런 효과가 유의미하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올해 1월에 발표된 4분기 실적은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어 코스피 상승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나마 기대가 되는 부분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둔 바이오주 정도가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시나요? 네, 우선은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실적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이런 주식들이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주 7일부터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각각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제 책상에 이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고 어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12월 말부터는 지금 현재 JP모건 헬스케어에 어떻게 보면 참가하는 기업과 참가하지 않는 기업의 이런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월 효과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효과와 더불어 주식을 12월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팔았던 개인들의 재매수 한번 기대를 해보고 많이 빠진 반도체와 바이오주는 반등 요건을 갖췄다. 그리고 엔터주 주가가 저렴하진 않지만 투자 매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와 그 바이오주의 1월에 좀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는 앞서 얘기한 JP모건의 바이오 컨퍼런스 그리고 반도체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또 하락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 52주 신저가, 삼성전자도 신저가 부근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3%가량, 삼성전자도 지난해 12월에 기록한 52주 신저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4분기의 디램 가격, 자 내용 보실게요. 하락 반전에 이어서 1분기 비수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수요 약세 심화가 예상되면서 1분기에도 여전히 암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다 일제히 하락이군요.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 유니테스트, 테스 모두 하락입니다. 2분기부터가 회복될 것을 판단하는데 자 그러면 1분기에는 어떤 투자가 유효할까요? 자, 우선은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나 IT가 거의 30%가 넘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던 겁니다. 실제로 DRAM 업체에 대한 이런 종목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신문 기사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DRAM을 어떻게 보면 재고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 사실은 DRAM은 수주를 받으면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어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재고를 항상 유지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재고량을 지금 조정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어깨가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DRAM 익스체인지 인덱스 같은 곳을 보시면 DRAM의 현물가가 나옵니다. 이 라인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실제로 좋을 때는 8불이 넘었다가 지금은 7불 때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38,000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삼성전자. 이 라인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들이 반등이 나올 때, 즉 10월 달에 좋다가 11월, 12월 좀 안 좋다가 다시 12월에 살짝 올라와 주는 모습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어질 수 있느냐, 못 이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나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지금 3%대 약세로 7만 원대에서 좀 최근의 고점이었던 7만 원대에서 바로 막 물을 그렇죠, 네. 흐르듯이, 그러니까 흘러내리듯이 삼성전자 38,000원 부근, 사실 4만 원대 부근에서 또 매수의 시그널을 한번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시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또 내려가네요. 오늘은 뭐가 좀 견조할까 봤더니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주입니다. 올해 매주 3조 원을 전망 공시를 냈는데요. 현대미포조선 한 5%의 이 상승, 조선주들의 흐름은 1월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자, 우선은 어떻게 보면 잠깐 피해갈 수 있는 업이 바로 이 조선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4%고요. 재작년에 많이 안 좋았는데 작년부터는 이쪽 업종은 괜찮았습니다. 실제로 조금씩 우상향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올해 이건 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친환경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LNG에 대한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공업 관련된 주식들은 그나마 괜찮다. 물론 유가가 조금만 더 반등을 해주는 게 먼저 선행은 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유가가 지금 현재 좀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 같으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는 건 바닥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우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 조선주들은 좀 좋은 호자가 좀 많이 써질 수 있는 업종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오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다 상승세, 조선주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머니투데이가 신년을 맞이해 2019 증시 전망 분석 결과 요점만 좀 찝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IT의 약세, 조선주의 견조한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전문가들이 꼽은 2019년 유망 종목의 순위를 먼저 볼게요. 코스피에서는 1위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전자가 1위네요. 2위가 현대중공업, 3위가 셀트리오, 4위가 삼성전기, 5위가 NC소프트, SK텔레콤이고요. 코스닥에선 스튜디오 드래곤과 신라젠, JYP, 메디톡스, 포스코캠텍, CJ ENM 등 바이오와 컨텐츠 종목에 좀 더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제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쌉니다. 그거는 5만 원 깨질 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그래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싸다는 겁니까?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요. 낙폭 과대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언제쯤 올라가기 시작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10월 달, 1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바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는 시점. 1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4월 달에 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전제 조건이 뭐냐면 디램 가격이 그때부터 플랫이 되거나 아니면 반등이 시작이 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코스닥이 1위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 드라마 이거 좀 재밌다 하면 다 어디서 제작하는 거다? 대부분 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위.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기대를 하셔야 되는 이런 종목이 아마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JYP, CJ ENM. 어제 저희 시장공감대 특집으로 조승재 대표와 함께 했는데 꼽았던 게 그 YG였죠. 그 유망 종목으로 꼽았는데 코스피의 1위는 삼성전자. 너무나 저평가다, 너무나 싸다. 사실 계속 5만 원 이탈되고 4만 원 이탈될 때 계속 나왔던 얘기이지만 그래도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삼성전자고요. 올해 경기 고점 시기가 그래도 3, 4분기. 올해는 상저하고를 예상하는 전략가들이 많은 걸까요? 자, 올해 코스피 지수 최고점 전망이 2,300에서 2,400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코스피 2,800, 2,900 얘기했다는 분위기와는 좀 반대의 분위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증시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상저하고를 좀 있고요. 보고 계세요? 여기? 실제로 저도 상저하고 근데 하반기도 과연 고가 나올까라는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걱정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저 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데 밑으로는 안 깨지더라도 옆으로 좀 횡보하는 올해 한 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장밋빛을 막 저는 주로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것저것 아무리 그 긍정적인 이슈들을 좀 많이 찾아본다고 해도 별다른 게 없다라는 거. 모든 경제 지표나 모든 게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유일한 강점은 뭐냐면
작년에 많이 빠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런 그 호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뭐가 지금 현재 물음표가 지금 현재 표시가 돼가 있고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죠? 다들 전 세계가 나만 잘 살면 돼. 보호무역으로 가다 보니까 세계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 않나라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나 이런 전 세계의 지금 모습을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설문조사 2019년 시작하면서의 결과에 따르면 고점이 2,320, 400, 저점이 1,800에서 1,900 그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문제는 상저하고가 아니고 상저하저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